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은행들의 3개월 단위로 달러화를 공급키로 했다는 소식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66% 오른 11,433.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유동성 공급 소식에 더불어 그리스 재정 위기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가 2에서 3%대로 오르면서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15일 오후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예고 없는 부분 정전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은행들이 3, 4분기에 이른바 이자 따먹기를 통한 이자 차익으로만 10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것으로 파악됐지만 대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외화 유동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해서 177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들이 8거래일째 팔았지만 기금과 투신을 비롯한 기관 쪽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점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다만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는 못했던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홍희진 팀장님. 어저께장 상당히 좀 불안했죠. 그러니까 3%, 장 초반에 3% 이상 상승하던 지수가 일단은 뭐 하락 전환 부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안 심리가 좀 가중이 됐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막판에 지금 기관이 상당히 좀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투심이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장중에 3,000 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였던 선물 계약이 이제 1시 이후겠죠. 1시 이후까지 한 1,000 계약 정도로 순매수폭을 상당히 좀 줄여주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까지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러니까 매수 규모가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지수 하락폭이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둔화됐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저께 상당히 174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보인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업종을 보신다라면은 정유업종, SOE 같은 경우는 11%대 초강세를 보여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기관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유지가 됐었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GS건설,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건설업종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흘러갔던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금융업이겠죠. 금융업이라고 한다면 뭐 증권이라든지 은행, 특히 지금 은행 업종이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었는데 아무래도 좀 유럽 위기가 지속되는 부분이니까 리스크가 좀 작용한 부분이 상당히 좀 컸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유통업 같은 경우도 약세를 좀 면치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을 보신다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2,0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했던 종목이 상당히 조금 적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내수주겠죠. 이마트가 한 143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SOE 같은 경우도 100억 정도 순매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자동차,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도 85억 정도 순매수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기관의 지금 IT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관들이 IT를 이렇게 많이 산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IT주에 대한 그러니까 매도를 좀 일관한 기관들이 삼성전자 한 700억 정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한 68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인 부분은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순매도 종목을 보신다라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한 600억 정도 순매도 보였고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케미칼,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이나 하나케미칼, 그러니까 일부 석유화학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도, 그다음에 기관도 마찬가지로 하나케미칼이나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기업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리스크로 작용한 부분이 좀 컸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조선업종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는 상당히 좀 불안한 심리가 좀 반영됐고, 그 다음에 업황 부진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도 좀 살펴주십시오. 네. 방금 제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팔았던 것을 짚어드렸거든요. 예, 저 짚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 코스닥 시장 보신다라면은,
454.95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1.5%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매가 연출이 됐었는데 기관들이 매도폭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그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됐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본다라면은 한 110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 투매 나온 물량,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100억 정도 했던 기관의 매도가 지금 플러스 165억으로 바뀌면서 투매를 기관이 다 받아냈던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겠죠. 정치인 테마, 그러니까 대선 관련 테마, 뭐 지금 뭐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코엔텍, 그 다음에 현대통신, 그 다음에 지금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메디앙스 같은 종목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원화 약세기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런 지금 환율의 하락 수혜주, 그러니까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좀 하락폭이 좀 지속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지금 반면에 인터넷 포털주겠죠. SK컴즈라든지 다음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스관 테마겠죠. 지금 미주제강이라든지 지금 스틸플라워, 그 다음에 지금 지금 뭐 동양철강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유지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음에도 좀 불구하고 양호하게 좀 흘러갔던 부분이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코스타 외국인 매수, 그다음에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언급을 드린다면은 CJN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CJN이 한 62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었고, 그다음 CJ ENM에 대한 러브콜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덕산하이메탈이나 게임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AM OLED 쪽의 성장성이 좀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다음 쪽에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 SK컴즈도 지속적인 매수입으로 봤을 때 인터넷 포털주에 대해서 기관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됐었는데 대형주의 매수가 많이 몰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장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은행들의 3개월 단위로 달러화를 공급키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크게 올랐고 미국 증시도 1% 정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요.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고용지표는 여전히 좀 안 좋은 것으로 발표가 됐지만 산업 생산 등등의 지표들은 그래도 호전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전히 미국과 유럽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오를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일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성명서를 내고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충족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다는 부분이 어떤 그 유럽의 장초반 호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독일과 프랑스의 성명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장초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런 상승세가 장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 같은 경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예정된 6차분인 80억 유로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15일날 오늘 저녁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런 실사가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런 실사에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지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지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 조금은 유념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다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장 샤오창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럽 부채국 채권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유럽 국가 채무 위기 확산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중국이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위 간부급들이 이렇게 어떤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기정 사실을 계속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입 규모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할 구간은 아니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세를 유지하던 유럽 증시는 장 후반에도 상승폭을 또 확대를 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 3%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현재 보여줬고요. 영국 증시도 2%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그저께 그리고 어제 연속해서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호재가 나왔었는데 달러 확보에
어려움을 현재 그 유럽은행들이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유럽중앙은행이 나서서 그 연준이라든지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과 같은 다른 중앙은행들과 공조를 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던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 은행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직원의 이민 매매로 해서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UBS만 유일하게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럽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최근 유럽은행들 같은 경우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유동성 부족에 현재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 연준, 영국 영란은행, 그리고 일본은행, 스위스 중앙은행과 공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화를 수합하는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 은행들이 연말까지 달러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3개월 만기로 3가지 방식의 긴급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는 고정금리 대출로 확정이 됐고요. 만기는 10월 12일, 11월 9일, 12월 7일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스왑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소위 말하는 통화수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고요.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 변동금리로 어떤 대여를 받으면서 거기에는 그 유로화 고정금리와 그리고 달러와 변동금리란 이런 금리 차이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통화수합 베이시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정금리와 그리고 변동금리의 그 차이를 베이시스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부실 우려가 상당히 커지면서 이런 베이시스가 상당히 확대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해소가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베이시스가 확대가 된다면은 달러 조달금리가 상승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증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작긴 하지만 미국 증시가 1% 이상, 1.5% 이상 상승했다는 부분은 유럽이 2% 상승했다는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제조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발표가 됐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럽 중앙은행이 연준 등과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조를 하면서 달러와 유동성 확대를 위한 3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재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던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러화 공급 프로그램과 기존 달러화 스웨프를 병행할 것이라고 좀 밝혔고요. 그러면서 상승 출발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고용지표 부진에 인해서 잠시 장중에 상승폭에 깎아먹는 그런 흐름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은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그치고요. 그러면서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 후반 쪽에서 어떤 차익 매물로 인해서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4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은행권의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8월달 산업생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술주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제 발표된 지표들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표들 같은 경우 산업생산 그리고 고용지표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업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그리고 CPI가 발표됐지만 예. 고용지표 그리고 산업생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지표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 계속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화면을 같이 보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다면 8월 11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42만 8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당폭 상회를 했고요. 변동성이 적은 4주 평균 같은 경우는 전주 41만 5천 건에서 41만 9,500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실업보험 연속 신적 수급자 수 같은 경우는 1만 2천 건 감소한 373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스코가 대규모 정리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소비가 좀 부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노동시장과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11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 이하로 내려갔다 지면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규모 감원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어떤 오바마가 예정을 하고 있는 어떤 고용 부양책이 얼마만큼 이런 고용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좀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오바마의 부양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월달 산업 생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달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4개월째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월 대비 0.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월 대비 조금 증가폭은 축소가 됐지만 어쨌든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요와 미국 기업들의 자본 지출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기가스 같은 유틸리티 부분 생산이 3% 하락을 했지만 자동차 생산 호조 등으로 해서 제조업 생산이 0.5% 증가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부품 공급 중단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자동차 그리고 차 부품 생산이 1.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본 지진 이후로 돌아갔다는 것이지 일본 지진 이후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본 지진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본 지진 이전 수준보다 이제는 증가하는 것이 아무래도 앞으로 경제 지표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할지 관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산업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공장 생산, 즉 제조업 생산이죠. 제조업 생산이 0.5% 증가한 부분이 상당히 산업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비 가동률도 77.4%로 증가를 하면서 지난달 77.3%에서 소폭 증가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에 80% 이상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 어떤 그 기업의 산업생산 원만하게 돌아가면서 어떤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고용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비 가동률도 계속해서 증가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0.2%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지만은 어제 발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업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조금 제조업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는 뉴욕과 뉴저지 북부 그리고 코디네이트 남부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남부 뉴저지와 델러웨어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동부 연안에 있는 그런 제조업 동향을 체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이런 지표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어떤 미국의 동부 연안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제조업들의 경기 동향이 계속해서 다음 달에는 9월 달에는 개선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2의 중공업지대를 할 수 있는 시카고 PMI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분의 투자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7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 8월 하락 장세에 비해 달라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태와 국내 증시 간의 연관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유럽 사태가 최근 글로벌 공조의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지수 1750선 전후의 지지력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긍정 움직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구사해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코스피가 국내 유동성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램 가격 하향 안정화가 코스피 하방 경직성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에 국내 증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은 사실상 정치적 선택에 불과하며 실현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의 질서 있는 디폴트 발언은 재정 위기 전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 강구책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또 유로 재무장관 회의와 FOMC, 또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의 글로벌 정책 공조로 그리스 사태는 완충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담 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영증권은 중국 쪽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은데요.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십시오. 예, 시황 관련한 타사에서도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요. 오늘 저희는 중국에 관련된 이슈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중국의 주택건설부는 2011년 1월에서 8월까지 보장성 주택 건설 집계 상황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중국의 보장성 주택 착공 주택 수는 약 868만 채로 올해 목표치인 1000만 채의 약 86%를 달성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11월까지 1000만 채를 모두 착공시키겠다는 목표는 일단 달성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2011년 지역별 보장성 주택 건설 목표치를 보면 중국 중서부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으로 집계된 보장성 주택 건설 착공률을 보면 중국 지도를 약 횡으로 3등분해서 봤을 때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사가 빠르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보장성 주택 착공률과 중국 정부의 오랜 수건 사업인 서부 대개발 정책이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이 어릴 적 주 무대인 서안 근처 지역을 중심으로 그 중서부 지역 개발은 향후에도 더욱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의 대련시에서는 2011년 하계 다보스 포럼인 세계경제포럼 하계대회가 개최 중입니다. 성장의 질 제고 그리고 경제난국 극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제5회 하계 다보스 포럼에는 약 90여 개 국가와 그리고 약 1,500명의 정도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글로벌 경제 발전 그리고 저탄소 경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재정 적자 감축과 일자리 창출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으로 문제를 처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선진국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 총리가 유럽 재정 위기 확산을 막을 것을 재차 언급하면서 중국이 유럽 국채를 매입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고 현재 3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외환 보유액 사용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는 채무 위기에 부딪힌 국가들의 채권 일부를 매입해 원조하고자 하며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내수 확대의 물가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빠른 성장, 균형 성장을 강조했는데 이번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의 주축이던 미국과 유럽이 최근에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눈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데 큰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유럽 국채 매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공조를 표명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유럽 쪽 문제가 약간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요. 다음 주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영증권 청담 지점의 정광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국 주요 은행들에게 3개월 단위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는 환호했고요.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IMF 총재 같은 경우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긴축 재정이 불러올 불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역시 부담되는 부분은 경제 회복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요소로 적용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8거래일 연속 매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환율이었습니다. 1116원 40전 선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당국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개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시장에서 이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업종별로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통신이라든지 전기전자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몇몇 업종 내에서는 종목별 특별화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저희 투자 손자병법과 함께 깔끔하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드릴 텐데요. 홍의진 팀장님, 네. 앞서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좀 현금 비중을 줄일 때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같은 의견이신지요?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 지수를 보시는 것보다는 업종마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 SOE 같은 종목 11%대 급등을 보인 거는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국면 이제 지수보다는 점점점 업종이나 종목 쪽으로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질 때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대형주는 무엇보다 좀 지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변의 심리, 그러니까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위기가 국제적으로 이제 공조 현상이 조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좀 나타남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은 조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 보셔갖고 주식을 100% 비중을 싣는 것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다른 기타 아시아 국가보다는 그러니까 미국 쪽 특히 이제 나스닥 지표가 국내 코스피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투자 지표로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강한 지지선이었죠. 2,600포인트에 대한 지금 이탈이 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지금 어디예요? 지금 2,300포인트. 그러니까 2,300포인트에 대한 쌍바닥 흐름이 이루어지고 나서 대칭 삼각형 패턴이 있은 다음에 지금 그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쌍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향, 그러니까 단기 지금 추세선은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2,600선에 대한 안착도 지금 오늘 이제 새벽에 좀 이루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스닥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주봉 상황도 상당히 좀 좋게끔 마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9월 시장 한 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게 마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표가 좀 좋게 흘러간다라면은, 그러니까 2,500포인트 안으로만 다시 한번 지금 빠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지금 크게,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악재는 상당히 좀 많긴 하지만은 이런 수급 상황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매수해볼 업종으로면은 차화정,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는 모두 매매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차화정의 또 건설,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지금 철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BDI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중국 내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1,000만 채 짓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철강수에 대한 지속성이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갖고 일단 지수 관련주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화정, 건설, IT, 철강주 중에서 대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업종을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대표 종목들로 일단 수급이 개선되는 부분 좀 보시고 매매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그러니까 1,750포인트 이하권에서 매수, 1,900포인트에 가까워지면 일단 매도, 단기적인 매도 하시는 전략이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의진 팀장님 투자 의견 정리해봤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 좀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릴 때인가요? 지금은 조금, 주식 비중을 늘리더라도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좀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인내가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기 매매가 아니고, 단기 매매가 아닌 중장기성 매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굳이 지금 현금을 늘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2006년 5월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상당 기간 좀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했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그때와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그 대외적인 변수에서 악재가 됐던 부분이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어제도 마찬가지 80억 유로에 대한 지원 가능성 그리고 국채 매입 가능성 말 그대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가능성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게 조금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유럽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던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저는 조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저 그 전날과 다르게 조금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졌던 부분이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던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는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수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려본다면 계속해서 1750포인트에 대한 하반 경직성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위쪽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1800포인트를 회복을 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상승 출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750포인트에 대한 하반 경직성 확보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어제 제가 미결제 증가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던 부분 좀 염려스럽다 말씀드렸는데 화면에서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아랫꼬리를 이렇게 어제 시장에서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위쪽을 보신다면 미결제가 이렇게 대폭 미결제가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축소가 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또 보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장 후반 쪽에서 이렇게 베이시스가 상당폭 크게 개선이 됐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매도 포인트에 대한 정리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 시장 베이시스가 이렇게 장막판에 개선이 됐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 오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 이렇게 좀 해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쪽의 수급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선물 쪽에서는 그 매수 포지션이 누적이 됐지만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장 초반 쪽에 마찬가지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외국인 쪽의 수급을 계속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호전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세가 오전에 상승 출발했을 경우에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게 아니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수급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유의되지 않는다면은 또한 마찬가지로 정강 후약의 모습이 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승 출발로 난 뒤에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조금 뜨게 된다면 어저께 차화정 쪽으로 그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자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은 정강 후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화정 그리고 IT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에서 좀 제어가 좀 된 부분이긴 하지만 은행주도 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로보행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근에 악재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은행주도 오늘 쪽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의 상승 흐름에 동반하지 못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조금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종목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원양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원양자원, 그리고 대상, NHN, 그리고 삼성생명, DIC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멜파스, 락앤락 같은 경우 조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 어저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 흐름이 좀 주춤하기 때문에 그 하락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 DIC 좀 편입을 시켰고요. 대상과 NHN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만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수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본다면은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 여전히 투신의 수급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투신의 수급이 좋고요. 그리고 NHN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좋고 나머지 삼성생명, DIC 같은 경우 기관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삼성생명과 DI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차트적인 기술적인 흐름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새로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홍의진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단 IT 쪽에 좀 관심 가져보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 종목 안에서도 일단 지금 오늘 아무래도 좀 갭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제 IT 부품주 쪽인데 네페스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네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LCD 업황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DDI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큰데 지금 시장에선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성장성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상당히 좀 매출 비중이 좀 급격히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AP라든지 CIS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금 매출 확대 부분이 상당히 넷패스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준만큼 비메모리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 좀 장기적인 투자 메리트는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으로 앞으로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뭐 LCD 쪽보다는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성장성 있는 부분 쪽에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패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급락한 이후에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 뭐 10,000원부터 지금 13,600원에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저점이 서서히 좀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어제 같은 경우는 한 7%대 급등을 보여줬긴 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2,900원에서 13,400원 구간. 그러니까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하락할 경우에는 일단 매수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4,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61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난 전고점보다 살짝 좀 아래 가격인데 14,500원까지 좀 짧게 목표가를 좀 설정해보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000원이겠죠. 박스권 하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그러니까 전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저점보다 조금 더 위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한 21선 구간, 21선이 이탈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추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000원 잡고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그러니까 기관 매수 유입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부품 쪽에서 홍희진 팀장님 넷패스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듣겠습니다. 네. 저도 단기 종목이긴 하지만 좀 IT 관련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수그룹 계열의 통신장비용 인쇄로 기판 PCB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국내 PCB업계 최초로 항공우주 분야 품질 규격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 내용을 조금 간단히 하고 바로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가서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수급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투신의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수급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동반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같은 경우 좀 5일선을 회복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를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5일선을 이렇게 회복했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970원에서 5,030원 정도 한번 설정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880원. 어제 캔들의 꼬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220원, 21선 대응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저께 잠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주긴 했지만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실패라고 좀 말씀드리고 오늘 종목은 다시 한번 단기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로 대응하시되 손절가는 꼭 지켜주셔야겠죠. 4,880원을 손절가로 주시면서 이수 페타시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